오늘은 고르곤졸라 치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르곤졸라 하면 바로 피자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외식 메뉴로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음식이죠.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음식이 아닌 고르곤졸라 치즈 자체를 먹어본 경험은 적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클래스에서 치즈 날것의 맛을 보여드리면 음식에서 느꼈던 맛과 너무나도 다른 강렬한 맛에 놀라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흔히 고르곤졸라와 블루치즈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치즈의 많은 종류 중 블루치즈라는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하나의 종류로 고르곤졸라 치즈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르곤졸라는 프랑스의 로코포르, 영국의 블루스틸턴과 함께 죽기 전에 먹어야 할 세계 3대 블루치즈에 해당합니다. 고르곤졸라는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블루치즈 중 하나로 소저수로 만듭니다. 이탈리아 북부 피에몬테와 롬바르디아 일대에서 만들고 규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생산하는 치즈에만 고유의 이름과 식별 기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관리되고 있습니다. 고르곤졸라는 또 다른 별명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산악지역에서 생활하던 소들이 겨울을 나기 위해 남쪽으로 이동하던 중에 잠깐 휴식을 취하는 지역이었던 고르곤졸라 마을에서 당시 지친 소들의 젖으로 만든 치즈라고 해서 붙여진 별명이 스트라키노 치즈였죠. 어원인 스트라카는 피곤함, 그리고 부드러움의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치즈를 구매해서 내부를 살펴보면 아이보리색 치즈에 군데군데 푸르스름한 실선과 같은 무늬와 점들이 섞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 푸른 맥이 바로 푸른 곰팡이이고, 이러한 모습이 마치 우리 몸속 혈관과 비슷하다고 해서 블루 베인드 치즈라고도 합니다. 치즈를 만들 때 푸른 곰팡이, 즉 페니실륨 로코포르티라는 균을 넣어서 만들게 되는데요. 치즈의 모양을 완성하고 나서 긴 스테인리스 바늘로 치즈의 군데군데 구멍을 내는 작업을 합니다. 페니실륨 로코포르티는 호기성균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치즈 내부 구멍을 따라 산소하고 접촉하게 되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푸른 곰팡이의 맥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고르곤졸라는 입안이 아릴 정도의 특유의 톡 쏘는 날카로운 매운맛과 흙냄새, 강렬한 짠맛이 특징입니다. 수강생분들 중에는 이 치즈의 맛을 마치 크레파스나 파마약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누군가에게는 너무나도 맛있는 치즈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공짜로 줘도 싫다는 치즈일 수도 있어요. 결국 치즈는 개인의 기호와 연결되기 때문에 일단 맛을 보고 자신의 취향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자로 이 치즈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훨씬 강도 높은 맛에 당황하기도 하는데요. 실제 피자를 만들 때는 대부분이 부드러운 맛의 모짜렐라 치즈를 사용하고 강한 캐릭터의 고르곤졸라는 적은 양을 군데군데 토핑하는 정도로만 쓰기 때문에 원래의 치즈 맛에 비해 부드러운 맛으로 기억하게 되는 거죠. 피자에서 간혹 거뭇거뭇한 흔적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이 바로 고르곤졸라 치즈의 흔적입니다. 당연히 먹어도 되고요. 시중에서 구매할 수 있는 고르곤졸라는 돌체와 피칸테,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돌체는 스윗하다는 뜻으로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맛의 치즈를 표현하는 방식이고, 반대로 피칸테는 맵다라는 의미로 돌체보다 강한 맛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돌체는 테이블 치즈나 디저트에 많이 활용하고, 피칸테는 요리에 주로 사용하죠. 그래서 취향이나 목적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나는 돌체가 좋은데 피칸테밖에 없다면 크림치즈와 1대1 정도로 섞어 사용하시면 제법 비슷한 효과를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고르곤졸라 치즈로 거창한 요리를 하지 않고도 간단히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드시면 더 이상 비싼 돈 주고 산 치즈를 버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 첫 번째, 치즈에 간단한 부재료만 더해서 먹는 방법입니다. 꿀이 먼저 나오면 당연한 소리에 실망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꿀은 분명 강한 고르곤졸라 치즈를 좀 더 편한 맛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기에 견과류와 건과일을 이렇게 다져서 꿀을 섞은 상태로 치즈와 같이 드시면 정말 맛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고르곤졸라의 짝꿍은 바로 바나나. 바나나의 강한 향과 단맛은 고르곤졸라에게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둘은 끝까지 입안에서 싸우면서 재밌는 조합을 보여주는데요. 단 이때 바나나는 많이 익어서 거뭇거뭇한 상태일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고르곤졸라와 의외의 좋은 궁합을 보여주는 것으로 초콜릿이 있습니다.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과 블루치즈의 조합은 결과에 호불호는 있지만 재밌는 조합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요리하기입니다. 무척 간단하니까 잘 따라와 주세요. 팬에 오일 살짝 두르고 표고버섯을 통째로 노릇노릇하게 굽습니다. 그 위에 치즈를 조금 올려서 잔열에 녹이기만 하면 끝입니다.
마지막에 후추 살짝 뿌려주시면 마치 블루치즈 소스가 곁들여진 고기를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여름에 수박이 보이면 바로 샐러드 만들기 들어갑니다. 수박, 초당 옥수수, 채소를 재료로 기본 드레싱을 준비하고 마지막에 고르곤졸라를 이렇게 작게 토핑하면 됩니다. 크림치즈에 고르곤졸라 치즈를 1대1 비율로 넣어서 섞으면 부드러운 맛의 고르곤졸라를 즐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견과류, 건과일, 그리고 반드시 중요한 건 생로즈마리를 듬뿍 다져 넣으면 여기저기 발라먹기 좋은 스프레드가 완성됩니다. 저희 외부 행사에서도 굉장히 좋은 반응을 받았던 메뉴니까 꼭 만들어 보세요. 저는 크림 베이스의 파스타에는 무조건 고르곤졸라 한 조각 크게 들어갑니다. 마지막에 토핑하기도 하고 소스에 애초에 녹여서 사용도 하는데요. 파스타의 깊은 맛이 치즈 하나로 엄청 올라가죠. 이 맛 알면 밖에서 파스타 사 먹기 힘들어집니다. 이때 한 가지 주의사항은 치즈가 들어가면 짠맛이 늘어나기 때문에 음식의 간을 맞출 때 이 점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너무나도 익숙한 바로 고르곤졸라 치즈 피자죠. 실제 피자를 만들 때는 모짜렐라 치즈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고르곤졸라는 살짝 토핑하는 정도로만 올라갑니다. 그래서 군데군데 거뭇거뭇한 색이 보이죠. 이걸 상한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치즈 속 푸른 곰팡이가 남아서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공식처럼 되어버린 꿀, 사실 저에게 꿀은 있어도 없어도 그뿐입니다. 고르곤졸라 치즈를 날 것 그대로 그냥 먹는 것은 난이도 특 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죠. 톡 쏘고 날카로운 맛, 입안에서 화한 느낌과 강한 짠맛까지 초보자분들에게는 분명 어려운 치즈입니다. 치즈를 처음 드셔보신 분들이라면 요리에서 느꼈던 맛과는 정말 다른 레벨의 강도를 경험하실 수 있는데요. 클래스를 수강하러 오신 분들도 치즈를 처음 맛보고는 이게 원래 이런 맛이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한국 사람 중에서도 홍어를 먹는 사람과 먹지 않는 사람이 있듯이 치즈도 절대적인 기호와 취향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작은 시도들을 반복하다 보면 치즈의 진짜 맛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일단 초콜릿 하나를 녹여 드신다고 생각하고 중요한 건 꼭 참고 여러 번 드셔보시면 나중에는 입안에 남는 폭발적인 감칠맛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와인 페어링으로 가면 이러한 블루치즈들은 주로 산미와 당도가 좋은 소테른과 같은 디저트 와인으로 대칭하는데요. 응용해서 아이스 와인, 포트 와인, 단맛이 있는 스타일의 쉐리까지 확장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짠한 산미를 보여주는 날카로운 스타일의 화이트 와인과 함께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고르곤졸라 치즈의 다양한 활용법을 이제는 알았으니까 더 이상 치즈가 남아 버리는 일은 없겠죠. 음식도 결국 경험이라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 차례 맛보다 보면은 자신만의 다양한 먹는 방법을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제품으로 구매하실 때에는 시중에서 보통 150에서 200g 중량의 포션들을 주로 볼 수 있고요. 1.4kg 정도에 되는 블록 제품, 그리고 잘게 부순 크럼블 형태도 있습니다. 용도에 따라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제법 수분이 많아서 빨리 변질될 것 같지만 그만큼 소금의 함량도 높아서 유통기한이 아주 짧지는 않습니다. 치즈는 냉장 보관을 기본으로 하고요. 사용하실 때마다 흘러나오는 수분을 키친타올로 꾹꾹 닦아서 보관하시면 좀 더 좋은 상태로 오래 보관이 가능합니다. 치즈의 냉동 보관은 사실 권장하지 않지만 블루치즈의 경우는 냉동 후 맛의 변화가 크지 않고 손에 묻어나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일부러 냉동 후 사용하기도 하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르곤졸라 치즈와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을 문서로 천천히 확인해 보고 싶은 분들은 아래에 고정 댓글 링크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고르곤졸라 치즈에 대해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치즈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